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이어서 볼 겁니다. 제가 전 시간 마지막에 설명드린 내용에서 약간은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한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나가지고 추가로 수정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네이버라고 하는 페이지를 하나 들어간 다음에 이제 새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여기서 세션을 기억하고 있는 거,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걸 보면은 브라우저 단위 공유를 한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공유를 아직 하고 있다, 알고 있다 라고 하면서 스프링 세션 같은 걸 사용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의 정확한 예시를 보여드리려면 이거는 잘못됐었어요. 왜 그런 거냐면 브라우저 단위 공유를 한다라고 했죠. 지금 저는 동일한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시크릿 탭이라고 하는 특성상 얘네들은 공유를 못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버시 모드, 이 시크릿 모드에서는 실질적으로 안 돼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그 브라우저가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동일한 브라우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크롬을 사용해서 둘을 썼으니까 얘네들끼리 공유를 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래서 만약에 정확한 예시를 보여드리려면은 이렇게 가야 돼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네이버를 들어가서 이렇게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엣지를 하나 열어요. 그리고 여기서 네이버를 또 들어가요. 이 녀석은 세션 공유를 못했죠. 이거예요. 이게 이제 브라우저가 세션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네들이 다른 브라우저에서 공유를 안 해줬지만 당연히 기본 세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더 추가적인 세션에 대한 정보를 강력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하고 있을 텐데,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공유가 안 되게끔 처리가 됐나 봐요. 세션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상황, 제가 이거 서버를 껐다 켰음에도 얘가 기억하고 있는 이런 상황, 이것도 어찌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 게, 세션은 근본적으로 서버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서버에 있는 세션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해서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쪽에 세션 쿠키라고 하는 녀석을 저장을 하죠.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세션 쿠키를 저장을 한다. 그래서 세션과 쿠키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실제로 브라우저 단에서 세션 쿠키로 이제 이 세션에 접근할 수 있는 이 키, ID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고, 이제 이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냈을 때 세션 쪽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이제 받아와요. 그리고 세션 쿠키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저장된 애를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제 서버가 재시작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버가 재시작이 됐다는 건 이게 서버에 저장되고 있는 세션 데이터가 사라졌다의 개념이죠. 얘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션이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무조건 된다는 아니고,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스프링 세션 같은 걸 활용해서 세션의 그 범위를 좀 더 넓혀놨다라고 하면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세션 쿠키라고 하는 이 녀석을 사용해서 토큰 관리라는 걸 해요. 세션 토큰 관리라는 걸 하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JWT라고 하는 이러한 게 연관되어 있는 건데, 간단하게 알아볼 거예요. 이런 게 연관되어 있는 건데, 얘가 이제 사용이 되면은 세션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걸 매번 이것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세션 쿠키가 클라이언트 쪽에도 저장을 같이 해버려요. 좀 더 광범위하게 세션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서버가 껐다 켜지면서 세션에 있는 실질적인 값은 사라졌겠지만 얘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적으로만 보면 일종의 캐시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캐시가 이제 임시 저장 같은 거였죠. 그렇게 해서 이게 임시적으로 저장을 하는 느낌이고요. 그 저장된 값을 사용했기 때문에 웹서버가 꺼졌다 켜져도 세션을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요청을 보내서 세션의 값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행위를 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션의 값을 저장된 걸 넘겨받았다면 그때 얘는 바뀌겠죠. 제할당의 개념이고 있는 걸 없애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보셨던 상황처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세션이라고 하는 게 브라우저마다도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조금씩은 브라우저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웹들마다 세션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른 형상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브라우저 단위 공유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내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냐에 따라서도 좀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통신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요청이라던가 세션이라던가 이런 정보들보다 더 많은 정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해를 하면 사실 이 세션을 낱낱이 이해하는 게 가능은 해요. 지금 단계에서 얘를 완전히 다 분석하기에는 좀 쉽지 않고, 실제로 저도 아직도 완벽하게 분석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실제로 많이 이제 접근하게 될 헤더라는 영역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제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외적으로 잘 쳐다봐지지 않는 부분들까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웹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이 브라우저와 웹 서버의 통신에 대한 이해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하고 웹 개발을 진행을 했을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파보시고, 그렇지 않고 나는 웹 개발이 좀 더 여기에 집중할래, 지금은 여기에 집중할래 라고 하시면은 제가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 부분만 가지고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차차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조금 더 부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쨌든 이제 세션의 데이터를 제대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해서 그 값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만들어 봐야 될 기능은 좀 뻔하죠? 뭐 해야 되겠어요? 게시물 작성 시에 사용자 정보 저장해야겠죠? 그리고 정보를 저장했다면 리스트나 디테일에서 사용자 정보 보여줘야 될 거고요. 보여주게. 그리고 모디파이나 딜리트에서 권한 체크, 이런 것도 이제 다 가능해지겠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수정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DB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여기 멤버 아이디 이미 넣어놨었군요, 제가. 그러고 글쓰기를 제가 추가로 테스트를 안 했었나 보네요. 여기는 없는 거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면 추가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잘 생각하셔서 이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제 앞에 화면 볼게요. 이거 세 가지 생각보다 간단한 것들이에요. 일단은 한번 작성 시에 작성자 정보 저장하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하려면 지금 doWrite라고 하는 요청을 보내야 되고, title과 body라는 파라미터를 세팅해야 돼요. 그쵸? 이 녀석들을 세팅해서 쓰는데, 작성자에 대한 정보는 누가 저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을 해줘야 되나요? 아니죠. 사용자가 요청에다가 뭔가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행위는 없어요. 그러면 이 게시글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기능을 실행했을 때 로그인이 됐나 안 됐나를 보고 로그인이 되었다면,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게시물에 같이 저장하는 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작성자 정보 저장의 로직이겠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장되어야 되는 그 값이 필요한 위치는 어디예요? 아티클 DAO예요. 여기서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컬럼에 값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값이 필요하려면, 이걸 갖다가 쓰려면 어디에서 넘겨줘야 돼요? 지금 이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는 시점, 서비스로 가보면 write article, 이 녀석을 호출하고 있는 이 시점, 또 컨트롤러로 가보면 이 시점, 그쵸? 자, 우리가 요청을 받았을 때 이 요청에 들어있는 세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션 정보를 받아서 꺼낸 다음에 로그인 검증하고 문제가 없다면 이 메서드를 실행하는 이 시점에 넘겨줄 수 있겠죠. 코드를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세션을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 주고요. 일단 로그인 검증부터 해야 되니까 써줄 건데 이거는 그냥 가져올까요? 실제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행위는 로그인을 해야 쓸 수 있는 거니까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라고 하는 조건문 이 부분을 가져와서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는 얘를 뚫고 내려올 거고 타이틀과 바디가 입력이 됐다면 문제없이 라이트 아티클 쪽까지 가겠죠. 자, 이때 넘겨줘야 되는 이 라이트 아티클을 실행할 때 넘겨줘야 되는 세션 값은 이거 아니에요? 그쵸? 이만큼입니다. 이 녀석을 제가 넘길 거예요. 자, 넘겼으니까 받아야죠. 이거 퀵픽스를 사용해서 만들면 저 세션에 들어있는 값을 어떻게 받아줄까요? 당연히 오브젝트로 받을 겁니다. 왜? 세션에 세팅해놓은 밸류는 오브젝트일 거니까. 그럼 여기서 오브젝트로 들어오면 이거 DAU에 오브젝트 그대로 넣어도 돼요? 안 되지는 않아요. JS 아티클 매니저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은데 되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는 거 좋지 못하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넘길 때 우리가 타입에 맞게끔 형태까지 변환시켜서 넘겨준다면 이거는 없어서 만들 거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바꿔줄게요. 이렇게 넘겨준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멤버 아이디라고 하는 이 녀석 또 넘겨줄 거고요. 라이트 아티클에 받아서 이 녀석을 여기다 써주면 작성을 잘 해주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니다, 이거는 일단 기능 다른 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럼 일단은 작성자 정보 저장하는 것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이미 추가를 해놨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거고요. 다음 리스트와 디테일에서 사용자 정보를 보여준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그쵸? 자, 실제로 리스트와 디테일 이 두 부분에서 필요한 녀석들인데 get articles를 합니다. 쿼리가 이렇게 날라간대요. 이 쿼리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작성자의 이름을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닉네임을 가져와 볼게요. 자, 바로 이제 조인을 몇 번째 써보고 있으니 바로 진행을 해보자면 얼리어스까지 넣어줄게요. writer name 여기는 백틱 그리고 아티클에 A 이거 얼리어스는 이제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nner 조인 멤버 on A의 멤버 id라는 컬럼과 M의 id라는 컬럼 이 둘이 일치를 할 때 닉네임을 가져오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orderby의 a.id 기준으로 정렬하는 것까지 자, 이러고 get articles 이 리스트를 가져오는 애가 실제로 작성자의 정보를 잘 가져오는지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게시글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보면은 여기에 research, update, 타이틀, body 자 리스트가 나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쿼리에 문제가 있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작성자 안 나왔죠? 이거 왜 안 나와요? 쿼리를 잘 바꿨어요. 데이터를 잘 찾아줄 거예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거. 여기서 실행하면 잘 나와요, 라이트 네임. 근데 왜 못 보여줘요? 화면에서? 이거 아티클에 컬럼 추가 안 했으니까. 여기다가 라이트 네임이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 놔야 저 리스트의 아티클들이 세팅이 될 때 이 녀석까지 세팅을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녀석 이름은 라이트 네임은 우리가 실제로 입력한 이 컬럼명과 일치를 해야 될 거고요. 자, 이제는 리스트를 보겠다라고 하면 유저 1이 잘 나오죠. 쉽게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디테일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 get article by id라고 하는 이 쿼리를 여기서 조인을 걸지는 않을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배웠던 이유입니다. 여기서 바로 쿼리를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메서드를 분리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녀석은 여기저기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녀석 활용이 되고 있는 시점마다 조인을 굳이 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대로 두고 조인이 필요한 녀석은 필요한 녀석대로 하나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편하다, 좋다 라고 했던 겁니다. get article by id가 아니라 여기서 for print article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바꿔주고요. 이 녀석 필요한 인자는 아이디는 똑같이 필요한 거니까 없으니까 새로 만들어 줄게요. 여기서 해야 되는 일은 get article DAO한테 이런 거 부탁하겠다. 없으니까 얘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근데 위치를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get articles의 밑에 이 자리에 위치를 시켜주도록 하죠. select 태그 하나 어노테이션 달아줄 거고요. 그럼 서비스 이쪽도 위치를 좀 바꿔주도록 하죠. 안 바꾸는 상관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위치도 신경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셀렉트를 해야 되는 쿼리는 이만큼까지는 공통일 거고요. 그죠? 이렇게는 공통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웨어저를 넣어주면 되겠죠. a.id 여기다가 우리가 받아온 id. 이런 펄프린트 아티클을 사용하는 디테일적 기능에서 실제로 작성자의 정보를 잘 보여주겠네요. show 디테일의 id는 1번 게시물 상세 보기고 유저 1 잘 나오죠.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니까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이제 권한 체크 시간이 얼마 없으니 빠르게 볼게요. 두 모디파이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권한 체크의 필요는 없습니다. 게시물이 존재할 때 이 이품은 밑에다가 실제로 수정이 날아가기 전에 권한 체크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항상 권한 체크 뭐 가지고 했죠?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작성자 아이디와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아이디 비교했죠? 자, 게시물이 가지고 있는 건 found article이 갖고 있는 get member id. 여기 지금 멤버 아이디가 또 없군요? 여기 라이터 네임밖에 없어요. 그죠? 우린 지금 멤버 아이디 써야 되는데 라이터 네임밖에 없으니까 아티클 여기다가 멤버 아이디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네요. 필요한 거 이렇게 그때그때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get member id. 이게 있어야 작성자 그 번호를 가져올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거랑 뭐랑 같아야 된다? 권한이 있는 상황이 이거랑 로그인 되어 있는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건 어디 있어요? 세션에. 세션 쓰려면 준비해 줘야겠죠? 여기서 세션에 들어있는 get 어트리뷰트를 사용해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렇게 가져옵니다. 근데 비교가 안 돼요. 이거 왜 안 돼요? 타입이 안 맞으니까 안 되겠죠? 그럼 얘를 타입을 맞춰서 상변환까지 진행을 하면 비교가 될 거고요. 일치를 할 때는 권한이 있어서 그냥 수정이 진행되면 되니까 우리는 항상 문제 상황 걸러줘야 되니 일치하지 않을 때라고 해주고요. 실패 코드 2번 넣어주고. 근데 여기 권한 체크 같은 경우도 그냥 2번 넣지 말고 이런 걸로 넣어줄까요? 권한 authority의 A 가져와서 권한에 관련된 문제는 또 FA로 표시하는 걸로 그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 메시지는 이런 거 필요 없고 해당 게시물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까지 잘 끌고 내려오면은 수정 진행해. 문제 없을 거고요. 여기서 걸렸다면 권한에 대한 체크 걸리겠죠. 자, 이거는 이제 여기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네요. 세션을 쓰기 위해서 파라미터가 하나 필요한 거니까 이것만 하나 여기다가 잘 달아준다면 해결이 되겠죠. 자, 테스트, 권한 테스트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그인을 먼저 해볼까요? 로그인. 이거 지금 작성자 유저 1인 걸 봐서 2번 회원이니까 우리 유저 1로 로그인을 좀 해볼게요. 그래야 권한 체크가 제대로 되겠죠? 아니다. 다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글을 쓴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빠르겠네요. 그러면 유저 2 아마 동일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환영합니다 떴네요. 자, 유저 1로 로그인을 했고 아티클에 to write 해서 타이틀에는
바디에는 이렇게 글을 작성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쇼 리스트를 가서 보면 이제 게시글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아이디 1번 게시글 하나, 그리고 여기 아이디 2번 게시글 하나,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디파이 이거 딜리트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넣어야 될 인자가 적으니까 아이디 여기다가 넣는데, 지금 저는 2번 회원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저 2라고 써있는 2번 글은 제가 썼고요. 지금 썼고요. 1번 글은 유저 1이 썼으니까 권한이 없어야 돼요. 1번 글 지워보겠다. 권한 없다. 잘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2번 글 지우겠다. 삭제 문제없이 되네요. 진짜로 잘 지워졌는지 보기 위해 쇼 리스트 같은 거 해보면 잘 지워졌네요. 1번 글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 없겠죠? 우리가 해왔던 거를 지금 이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다 잡혀 있으니까 그대로 활용해서 기능만 만들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이 상태까지 진행한 것도 커밋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고, 주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스프링부트에 들어오고 쭉 수업을 진행하다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말입니다. 스프링부트 아직 낯설고 어색하고 좀 눈에 잘 안 들어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 이 주말을 잘 활용해서 이 흐름, 지금도 똑같아요. 코드 작성하는 거는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미 네 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코드 작성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제 눈에 밟히셔야 돼요. 아직 안 되면 살짝 조금 많이 부족한 겁니다. 네 번째니까. 그래서 코드도 코드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흐름이다. 사용자가 요청을 보냈을 때 그 요청이 처리되는, 그리고 실제로 화면이 그려지는, 응답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용하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눈으로 잘 쫓을 수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동작할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도 눈으로 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리고 흐름이 보인다면 사실 코드는 못 써도 복사 붙여넣기로도 다 해요. 제가 제공해드리는 거 가져다가 새로운 기능 만들 때 붙여넣기 해서 좀 바꾸는 걸로 다 됩니다. 가장 먼저는 흐름, 그 다음에 흐름이 된다면 코드까지 이렇게 주말 동안에 잘 공부를 해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진행을 할 건데 다음 주부터는 느낌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이제 진짜 화면단을 좀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화면도 만들고 하다, 이제 디자인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좀 적용을 하고 하다 보면은 지금 이 기본 흐름을 쫓아올 수 있는 시간은 역시나 없을 겁니다. 계속 누적이 될 거니까. 주말을 잘 활용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